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제일로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혜지의 마음극장 주혜지입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화창한 5월이 대참사로 시작할 뻔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병원으로부터 5월 둘째 토요일 오전 오후 각각 3시간씩 모두 6시간에 걸쳐 제 전공인 정신질환과 정신약물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당연히 4월 말에 강의 자료를 보냈고 5월 1일에 자료를 잘 받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번 주말에 뵙게 되어 기대된다는 담당자의 단문을 보는 순간 아니 이게 웬일? 이번 주말이라 하면 5월 6일을 말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 주인 5월 13일에 강의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터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황급히 제 일정표를 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13일 칸에 얌전한 글씨로 M센터 강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 확인하기엔 너무 민구스러워서 이메일을 열어 공문을 확인했더니 앞불사 5월 6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제 일정표에 잘못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5월 13일에 강의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5월 6일은 친구와 꼭 보고 싶었던 뮤지컬 캐치 공연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고 바로 전날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하는 친구에게 100% 자신 있는 목소리로 그럼 꼭 갈 거야 라며 확신에 차서 대답을 했었거든요. 부랴부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강의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뮤지컬 캐치가 날아가 버려 너무 속상한 것은 잠시 혹시라도 착각한 채 6시간 강의를 펑크내어 온종일의 강의를 망쳤을 뻔한 걸 생각하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날짜를 착각해서 강의를 한번 펑크낸 적이 있었기에 그 사고 이후로는 강의를 요청받으면 즉시 일정표에 적곤했는데 날짜를 아마 잘못 기록했었나 봅니다. 영상 서두에 소개드렸듯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 손으로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총명했는지 야사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의 어린 시절 한 높은 벼슬에 있는 재상이 한양에 갈 일이 있어 선생의 고향인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를 지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웬 어린 소년이 지게에 책을 잔뜩 쥐고 산을 오르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재상이 궁금해서 책을 잔뜩 짊어지고 어디를 가느냐? 라고 묻자 어린 소년이 운길산에 있는 수종사에 공부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재상이 속으로 어찌 저 많은 책을 공부한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며 지나쳤고 한양에서 일을 마친 재상이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동네에서 우연히 그 소년과 다시 마주쳤는데 그 소년이 지난번과 똑같이 잔뜩 책이 든 보따리를 지게 지고 이번엔 산을 내려오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재상이 아니 녀석아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책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했더니 그 소년 말 책을 다 외워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하기에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럼 책을 이리 내보렴. 내가 아무 책이나 골라서 물어볼 테니 대답해보거라. 하고는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을 골라 아무데나 펼쳐서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소년이 내용을 줄줄 외우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과 다산박물관에 두어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약용 선생이 이루신 업적은 어마어마한데 다산박물관에서 제게 가장 이뻤던 것은 그 어마어마한 업적이 아니라 유배 시절 탄생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 선생의 서첩인 하피첩이었습니다. 하피라는 말은 노을 빛깔의 붉은색 치마라는 뜻으로 하피첩은 다산의 부인 홍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입고 온 붉은 치마 저고리를 남편의 유배지에 챙겨 보냈는데
다산이 이천을 작은 서초부로 만들어 아버지로서 두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자식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치마를 보낼 때 정약용 선생의 부인은 병중에 있었다 하니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치마를 유배당에 천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보낸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절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최근에 알게 된 정약용 선생의 업적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정약용 선생이 기계 또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자신이 가장 아꼈던 신하인 정약용 선생에게 수원 화성 건설을 지시했고 이 명령을 받들어 정약용은 새로운 축성법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공부한 끝에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냈습니다. 정약용의 치밀하게 기획된 성곽 설계 덕분에 화성을 건설하는데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게다가 정약용은 과학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그 중에서도 무거운 돌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데 사용한 거중기를 만들어 이 공사 중에 다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였다니 정약용 선생이 비상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기록에 대해 얘기 나누고 싶은 또 다른 관점은 내가 본 많은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록을 열심히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하고 연출하고 주연공까지 맡았던 우리나라의 1991년에 개봉된 늑대와 함께 춤을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이 영화에서 케빈 코스트너는 남북전쟁에서 북군 중위 존 던바로 나오는데 이 중위가 전쟁 중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다리가 잘릴 위기에 처하자 불구로 사느니 차라리 적의 총에 맞아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말에 올라타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무방비로 뛰어들지만 놀랍게도 총에 맞지 않고 건재하자 이 모습에 전세가 기울었던 북군은 사기가 충천해져서 남군을 격퇴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케빈 코스트너가 말에 타고 양손을 벌려서 그냥 아군과 적군 사이를 말을 타고 지나가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 공을 인정받아 최고급 의료진에게 다리를 치료받고 명마 시스코까지 하사받은 던바는 본인이 원해서 서부 지역인 세주익 초소 경비 임무를 맡게 되지만 거기에 가보자 기존에 있던 병력은 모두 탈영해서 없는 데다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되어 지내던 중 근처에 살고 있던 원주민 수우족과 친해지며 나중에는 그들에게 동화되어 함께 지낸다는 줄거리였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은 고립되어 홀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꼼꼼히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광경으로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단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고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기록 남기는 일에 열심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되려면 기록하는 것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꾸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기록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귀한 정보일수록 기록으로 남겨야 그 기록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과 더 나은 역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려 청자의 신비한 빛깔에 세계가 놀라지만 청자를 만들 당시 사용했던 유약이나 흙, 또 가마불에 사용한 나무의 종류 등 청자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물이 드물다 보니 청자를 재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의 중요성은 비단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왕의 언행과 정치, 백관의 행정 등 시정을 기록하는 사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관제도는 고려 광종 때 당나라의 사관제도를 받아들여서 궁중에 사관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고 이것이 조선 왕조에까지 이어집니다.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며 고치지도 못하고 사관의 기록 행위는 면책권이 있어서 사관의 신분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관들이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희생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기록이 과연 가능한 걸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계적으로 500년 이상 지속한 왕조가 드문데 고려와 조선의 500년 왕자가 가능했던 것은 부패 방지에 성공했기 때문이며 부패 방지가 성공했던 것은 왕의 언행과 정치, 백관의 행정 등 시정을 기록하는 사관제도가 있어서 왕은 물론 집권 관료의 비리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비단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절대 왕권 시대에만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니죠. 부당서라는 고전에서는 옛것으로 거울을 삼는 바는 흥망성쇠의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책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의 사실 또한 잘 기록하고 보관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교훈 삼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둔한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라는 둔필승총이라는 말씀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콕 집어주신 정약용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다음부턴 기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확인하며 더 잘 기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의미의 속담을 읊조려 봅니다.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낫다. 감사합니다.